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풀 문제가 기말고사까지 거의 마지막 문제 하나가 남았죠. 거의 마지막인데 오늘은 문단 요약을 푸는 유형입니다. 요 유형은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접 쓰기 유형이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여기 지문도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내가 항상 하는 말 있죠. 항상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힘을 내서 오늘 수업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앞에 잡소리 좀 그만하고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시스템으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잘못 이상한 걸 눌렀나봐.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단어는요, suppos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가정하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spouse, 둘이 좀 비슷하게 생겼죠. spouse라고 하는 건요, 배우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면 남편, 남자면 부인,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midway라고 하는 거는요, 중간쯤에 우리 middle이라고 하는 건 알죠? mid에서 나온 middle이라고 하는 걸 약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ingredien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말합니다. 재료, 음식의 재료. 그 다음에 5번에 grab이라고 하는 거는요, 움켜쥐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 이따 밟을 건데, grab the car key라고 하면, car key는 자동차 열쇠잖아요. 자동차 열쇠를 이렇게 딱 잡아채다, 움켜쥐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6번에 frown at 이라고 하는 거는요, 누구를 향해서 누구에게 눈살을 찌푸리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걸 의미합니다. 얼굴을 찡그리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눈살을 찌푸리고 얼굴을 찡그리다, 그러한 뜻입니다. 7번에 utter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8번의 intact는 얘들아 지워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글 마지막 부분에 요렇게 나와 있어요. intact, 온전한 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우고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head to라고 하는 거는요, head가 머리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어 거기에서 유추를 해보세요. 무슨 뜻이냐면요, 뭐뭐로 혹은 뭐뭐를 향해 가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head to the post office 이러면 뭐 우체국을 향해 가다, 우체국으로 가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네요. 10번에 hemisphere 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뇌의 반구를 의미해요. 뇌가 이따가 보여줄 건데, 쌤이 사진을 간단하게 준비하기도 했는데, 뇌가 요렇게 좌뇌와 우뇌로 이루어져 있죠. 좌뇌, 우뇌 이렇게 반쪽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left hemisphere, right hemisphere, 뭐 좌뇌, 우뇌 그렇게 우리가 영어로는 부릅니다. 뇌의 반구를 의미하고요. 11번에 figure out 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뭐를 이해하다 혹은 뭐뭐를 알아내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figure out the answer 이러면 답을 찾아내다, 답을 알아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decode라고 하는 건요, 우리 요렇게 한번 잘라볼까요? 코드가 그냥 말 그대로 코드죠. 그 코드를 D 하는 거예요. 풀어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해독하다. 어떠한 암호를 해독하다 라고 할 때 그 해독이란 뜻이에요. 13번에 arrive at 이라고 하는 건, arrive는 어디요? 도착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지문에선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어디에 도달하다, 도착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14번에 literal 이라고 하는 거는요, 글자 혹은 문자 그대로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iteral meaning 이라고 하면 그 글자 그대로의 의미 라는 뜻을 가지겠네요. 15번에 aspect라고 하는 거는요, 측면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빠르나요? 조금 빨라도 우리가 영상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내가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좀 더 괜찮잖아요. 그래서 aspect, 측면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16번에 exchange라고 하는 건 exchange A for B, A를 B로 뭐 교환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로서는 아까 내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교환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고요. 만약에 이게 명사로 쓰일 때, 특히 우리 지문에서는 말에
오늘은 말을 가지고 얘기가 뇌가 중요 소재이기도 하지만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말을 교환하고 말을 서로 주고받고 라고 하는 거는 대화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명사로는 우리 지문에서 대화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그널이라고 하는 건 우리 트와이스 노래 중에 시그널 보내라고 하는 그 노래 있죠. 거기서처럼 신호라고 하는 뜻으로 명사로도 쓰이는데요. 동사로 이렇게 쓰였을 때에는요. 신호를 보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호를 보내다. 18번의 neutral이라고 하는 거는요. natural이랑 헷갈리면 안 돼. natural은 nature에서 나온 뭐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이란 뜻이 되겠지만 neutral이라고 하는 뜻은요. 중립적인 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반대로 말했네. 뭐 마이너스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플러스 긍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둘 다도 아닌 중립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19번의 complement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오늘 문제 유형에서 요 밑에 4개 단어를 몰랐으면 풀기가 약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알았으면 정말 쉽게 풀릴 수 있을 문제였어요. 19번의 compliment라고 하는 거는요. 보완하다라는 뜻이에요. 보완하다. 보완하다. 상호 보완적인 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서로 이렇게 도와가지고 뭐 하나를 완성시키는 그럴 때 쓰이는 단어예요. 보완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20번의 contradict라고 하는 건 약간 반대되는 뜻이에요. 아까 compliment랑 반박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21번의 exaggerate라고 하는 거는요. 과장하다 라는 뜻이에요. 과장하다. 부풀려서 말할 때 과장하다. 22번의 contextual이라고 하는 거 우리 context라고 하는 건 알죠? 문맥, 맥락 뭐 그런 뜻인데요. 거기에 ual이 붙어서 형용사가 됐어요. 문맥적인 이라는 뜻 혹은 뭐 맥락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오늘 21개 아까 하나 뺐으니까 21개의 단어를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특히나 요약하는 문제 유형에서는 단어 하나를 적절한 단어 하나를 여기에 들어갈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단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단어들이 우리 지문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우리 해석과 해설을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어제처럼 요 문제를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떻게 요 문제, 문단 요약 문제를 풀 수 있을지 팁 같은 걸 잠시만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여기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요 문단 요약을 하는 문제 유형은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요약문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 들어갈 단어들을 찾는 건데요.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형광펜을 쳐놨잖아요. 빨간색으로 친 이유는요. 여기 요약문에 들어갈 이 단어들은 지문에 그냥 아무 단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문에 키워드 뭐 혹은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아무 단어나 빈칸을 뚫어놓진 않았겠죠. 당연히 지문을 아우를 수 있는 지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지문에서 중요하게 쓰여지는 한 단어, 키워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를 푸는 유형의 가장 중요한 팁은요. 글의 요약문을 먼저 훑어보는 게 중요해요. 이 요약문이 이 글을, 이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 이 지문을 찬찬히 잘 분석을 해서 요 길다란 지문은 요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요렇게 박스 안에 넣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읽고서 우리 지문을 들어간다면 대략적으로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이 나오겠거니 라고 하는 걸 파악하고 요 길다란 지문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요약문을 먼저 읽고 글의 내용을 예상하면서 읽는 것이 문제를 푸는 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아까 내가 키워드와 핵심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앞에 제시된 단어가 그대로 답으로 나오면 뭐 그냥 그 맞는 거 찾기 그 고르기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겠죠. 그럼 다 맞추는 유형이 되겠는데 그렇게 문제를 쉽게 출제하진 않았어요. 바꾸어서 그 단어가 앞에 제시된 단어가 이따도 살펴볼 건데 바꾸어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요. 그 바꾼 표현이 무엇일까 또 예상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유형은요, 방금 내가 말했듯이 글의 요약문을 먼저 읽고 지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two sides of the brain, 뭐뭐뭐 each other, 이렇게 한번 먼저 끊어볼게요. Two sides of the brain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여기에 내가 그림을 가져왔잖아요. 좌뇌, 우뇌를 말합니다. 우리 뇌의 두 부분, 즉 좌뇌와 우뇌는요, 서로 뭐뭐뭐 합니다. 여기에 내가 그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좌뇌와 우뇌는요, 서로 A에 들어갈 내용을 살펴보니 contradict, 반박할까요? complement, 보완할까요? 혹은 마지막 exaggerate, 과장할까요? 얘들아, 근데 이거 그냥 이 지문을 읽지 않고서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본다면 우리 좌뇌와 우뇌가 서로 힘을 합쳐서 내용을 해석하겠지, 설마 서로를 반박하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을까? 여기서만 살펴봐도 사실은 답이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구나, 서로 보완하겠죠.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 언제까지나 이거는 그냥 우리 상식선이니까 정확한 건 이따 지문을 살펴보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좌뇌와 우뇌는 서로 반박하는지 보완하는지 과장하는지 요거를 예상하면서 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이제 이어서 읽어볼게요. In terms of 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뭐뭐의 측면에 있어서 이라는 뜻입니다. 뭐뭐의 측면에 있어서 무슨 측면이냐면 in terms of verbal communication, 이렇게 끊어볼게요. verbal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건 언어적 의사소통을 의미합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의 측면에 있어서 서로 뭐뭐뭐 합니다. in that 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뭐라는 점에서 중요해요. 꼭 알아두세요. 여기 세모 친 표현은 이따 while도 우리가 세모를 칠 건데 알아둬야 하는 표현입니다. 어떠한 점에서 서로를 땡땡땡 하냐면 the left side interprets the linguistic meaning of the words. 그 좌뇌는요, 해석을 합니다. interpret, 해석해요. 언어적인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여기 밑에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좌뇌는 언어적인 의미를 해석을 하고요. 언어적인 의미를 해석한다는 거 뭘까요? 이따가 한번 지문에서 찾아볼게요. while 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조를 하는 연결어예요. 앞에 내용을 대조시켜요. 그래서 뭐뭐인 반면에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좌뇌가 언어적인 부분을 해석하는 반면에 우리의 우뇌는요, 땡땡땡 의미를 해석합니다. 내가 방금 해석합니다 라고 했죠. 요 문장 side와 더 사이에 interprets 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이 됐어요. 왜 생략됐냐? 앞에 있는 부분과 the left side interprets the linguistic meaning과 the right side interprets the 뭐뭐 meaning 구조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있던 interpret를 그냥 생략해 버린 거예요. 중복되니까. 사이에 interprets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뇌는 언어적인 의미를 해석하는데 그런 반면에 우뇌는 어떠한 의미를 해석하는지 우리가 보기에서 살펴볼 건데, 보기에서 첫 번째, 상징적, 심볼이 상징이잖아요. 상징적 의미일까? 아니면 문맥적인 의미일까? 아니면 직접적인 의미일까? 요 세 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두고 요거를 예측하면서 이제 지문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내가 초반에 말했듯이 오늘 지문은 그닥 어렵지 않아요. 하나의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필기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내용만 잘 파악하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오늘은 특별히 내가 마지막에 문법 하나만 정리를 해줄 거거든요. 문법 정리해주는 이유를 알겠죠? 여기 있는 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시험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꼭 알아둬야 하는 거기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꼭 다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바래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지문 이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장. Suppose that one night you and your spouse are preparing for dinner. 가정해봅시다. that 이하의 내용을 우리 가정해보세요. one night, 어느 날 밤에 너와 너의 spouse가 주어, 동사, are preparing dinner,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라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또 무엇을 가정하냐면요. suppose to
that부터 ingredient까지라고 하는 상황을 또 한번 가정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Midway through the preparations, 그 디너를, 저녁을 준비하는 중간쯤에 라고 아까 했었죠. 중간쯤에 your spouse discovers, 무엇을 발견하냐면 대절 안에 또 대절이 있네요. that부터 ingredient까지는 discover의 목적어, 대절 이하를 discover,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의 배우자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너가 forgot to buy the dinner's most important ingredient. 너가 까먹었어, 잊어버렸어. 네, 여기 중요한 게 나오네요. forgot, 그 다음에 to buy가 나왔어요. 이따가 문법 정리 요렇게 forget 해줄 건데요. 무엇을 포인트로 정리를 해주는 거냐면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동사, 동명사가 나오는 동사 따로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둘 다 나오는 동사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5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동사들인데요. 오늘 지문에 나온 동사는 forget이라고 하는 거네요.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forget to buy라고 하는 거가 나오면 뭐뭐 할 것을 잊어버리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뭐뭐 할 것을 잊었으니까 하지 않은 거겠죠. 그러면 만약에 forgot buying ing가 나왔다면 뭐뭐 했던 것을, 너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어. 근데 그 했던 것을 잊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행한 거겠죠. 행한 거지. 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두 개 동명사가 오냐 투부정사가 오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별표 3개 표시 이렇게 해놓을게요. 여기서는 buy the dinner's most important ingredient, 그 저녁에 가장 중요한 재료를 사는 것을 잊어버렸어. 살 것을 잊어버린 거야. 예를 들어서 너가 카레를 만들 건데 뭐 당근도 사고 고기도 사고 뭐 감자도 사고 다 샀는데 카레 가루를 안 산 거야. 그럼 카레를 만들 수가 없겠지. 그런 상황을 가정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가정해보래. Suppose then, 여기 또 that부터 store까지 이렇게 해봅시다. That your spouse grabs the car keys, 첫 번째 동사 쉼표, 두 번째 동사 curls, 쉼표, frowns, 세 번째 동사 frowns, 쉼표, 이제 and에 의해서 마지막 네 번째 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개가 다 현재 동사 시제,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병렬을 이루고 있어요. 네 가지 동사가. 너의 배우자가 grabs the car key, 차 키를 쫙 잡고요. curls lip이라고 하는 건 아까 입을 삐죽거리다 라고 안 했네요. 여기서 curls lip은요, 입을 이렇게 말아 올리는 거야. 말아 올린다고 하는 거는 삐죽거리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삐죽거리고서 frowns at you, 너에게 얼굴을 찡그리는 거야. 그리고 hiss라고 하는 거 우리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낮은 어조로 낮게 말하다, 화난 어조로 낮게 말하는 거야. 너 뭐라고 말했냐면 I'm going to the store 이렇게 말하는 거야. 차갑게. 나 가게 갔다 올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 가게 갔다 온다, 가게 갔다 올게 이렇게 약간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자라고 하는 상황을 세 번째로 또 가정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nearly everyone with an intact brain, 이 everyone을 수식해주는데요. nearly는 거의 모든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intact, 아까 온전한이라고 했죠. 온전한 뇌를 가진 그냥 모든 평범한 사람이라면요, would understand two things about the words just uttered. 두 가지를 이해를 할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아까 spouse가 한 이 말 있죠? 어디냐면 I'm going to the store 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잠시만 여기 하나 살펴볼게요. 문법적으로. just는 뭐 삭제해도 되겠지만 이 uttered라고 하는 것이 the words를 수식해줘요. 요거 어디에서 살펴봤었냐면요, 우리 교과서 3과 할 때 내가 여기 친절히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 월터 미티 얘기할 때 develop the pictures used on the front cover 이거랑 여기 두 번째 leads a boring life filled with daydreams, 여기서 둘 다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공통점이 과거 PP 형태가 나온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내가 생략된 부분까지 친절히 알려줬어요. that were 생략됐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that is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서 과거분사구가 된 거예요. used field가 앞에 있는 선행사인 the pictures, boring life를 수식해줘요. 요거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지문. 똑같이 여기서도 uttered 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여기는 that are이 생략이 됐겠죠. 똑같이 주어 동사, 주격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uttered가 나옵니다. PP 형태가 나와요. 과거분사구라고 했습니다. 해석은 과거분사구는 수동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까 uttered가 말하다 라고 했죠. 말하여진 혹은 말해진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uttering 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말하는 이 되는데 이 words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에 의해서 말해진 단어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ed 형태가 PP 형태가 나온다는 거 꼭 여기도 중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spouse에 의해서 말해진 그 단어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해할 것이다. 온전한 뇌를 가진 사람이라면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은요. Your spouse is heading to the supermarket. 너의 배우자가 그냥 슈퍼마켓에 간다, 슈퍼마켓으로 향해 간다 라고 하는 그냥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second, 우린 또 무엇을 이해할 수 있냐면요. Your spouse is angry. 너의 배우자가 화가 났다 라고 하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일까? 밑에서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네요. 우리 여기서는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필기를 할 거냐면 left랑 right를 색깔 다른 형광펜을 가지고 형광펜 치면서 풀이를 할 거예요. left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left 이렇게 쳐볼게요. 너의 좌뇌는요. figured out the first part를 이해했대요. first part, that is 라고 하는 건 즉 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이 좌뇌는요. is은 앞에 말한 left hemisphere를 의미하겠죠. 좌뇌는 decoded the syntax sound in the syntax of your spouse's words. 여기서 잠깐 문법적으로 살펴본다면 decoded부터 words까지가 첫 번째 동사 decode, and에 의해서 병렬을 또 이루고 있습니다. arrived at 두 번째 동사 meaning까지가 둘 다 과거 시제네요. 병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decoded the sound and syntax of your spouse's words. 여기도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sound, syntax 이렇게. 그리고 literal meaning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해석, 소리와 syntax는 구문이에요. 쉬운 말로 문법이라는 뜻입니다. 소리와 문법을 이해를 했어요.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를 통해서 도달했는데 어디에 도달했냐면 literal meaning에 도달했습니다. 즉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아, 내 배우자가 지금 헤딩하구나, 향해 가구나, 어디에 헤드? 슈퍼마켓, 스토어, 가게에 가려고 하는구나, 가게 가네? 라고 하는 그냥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but your right hemisphere, 요거는 파란색으로 형광펜을 표시해 볼까요? right. understood the second aspect를 이해했대. 두 번째 aspect는요. that the ordinary aspect of exchange, 대화의 두 번째 측면을 이해했는데요. 즉, 여기도 that은 즉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 ordinarily neutral words I'm going to the store were neutral at all. 그 평상시에는요. ordinary는 보통은 neutral, 중립적인 단어 I'm going to the store. 그냥 평상시에는 나 가게에 갈 거야. 나 가게 가. 라고 하는 그 말이요. not at all 이라고 하는 건 전혀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혀 뉴트럴하지 않다 라고 하는 걸 파악했어요. 여기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놔야겠네요.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The frowning eyes and the hiss of the voice signal that your spouse is angry. angry도 파란색을 표시해야 할 것 같아요.
화났다고 하는 사실을 파악을 했어요. 중립적이지 않고 쟤 지금 좀 부정적으로 말았네? 쟤 지금 좀 화가 났네? 내 배우자 화가 났네? 라고 하는 걸 파악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가 났다고 하는 걸 파악하는 그 근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화났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근거가 되겠죠. Frowning eyes, 눈살을 찌푸리는 것과 hiss of the voice, 뭐 낮은 어조로 말을 하는 거, 그 목소리가 신호를 보냅니다. 너의 배우자가 화가 났다고 하는 사실을요. 그 근거, 요거와 요거를 근거를 토대로 내 배우자 지금 좀 화났나 보다 라고 하는 걸 파악했다는 겁니다. 얘들아, 여기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파악할 수가 있냐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여기다가 정리해볼까요? 우리의 좌뇌는요 언어적인 의미를 파악한다고 했어요. 소리와 문법을 파악을 해독을 해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파악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linguistic meaning을 파악했다고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linguistic. 요건 어디 나왔냐면요. 우리 네모박스 요약문 안에 나왔어요. 요것도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보일라나? 보이네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 right hemisphere, 우뇌는요. 중립적이지 않고 지금 좀 화났나 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눈치껏 아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에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 제발 눈치 좀 챙겨 라고 하는 거. 우리 예를 들어서 소개팅에 나갔어. 근데 주선자가 이제 그 소개팅에 나갈 남자랑 여자랑 같이 처음에는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분위기가 이제 너네도 대학교 가면 소개팅을 많이 하겠지만 남자 여자가 분위기가 이제 좀 무르익어 가. 좀 이제 친해졌어. 라고 하면 그 주선자가 눈치껏 빠져야 되잖아. 근데 그 빠지라고 말을 하는 걸 야, 너 좀 이제 가. 우리 행복한 시간 보내게 가.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죠. 눈치껏 좀 빠져주라고 하는 걸 우리가 눈치껏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가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눈치껏 파악을 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것에서 하나가 제껴집니다. 뭐가 제껴질 수가 있냐면요. direct가 제껴질 수가 있어요. direct는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눈치껏 파악하는 건 직접적인 말을 듣고서 행동에 옮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게 아니죠. 눈치는 그런 직접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과 5번이 지워져요. 그렇다면 답은 2번밖에 없겠죠. 2번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다 해석을 했고 이제 다음에 여기 다시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The two sides of the brain, 우리의 좌뇌와 우뇌는요. 무엇을 하냐? 우리가 요거는 어떻게 complement냐, contradict냐 우리가 상식적인 산에서 우리가 파악을 했지만 좌뇌와 우뇌가 서로 얘는 좌뇌는 언어적인 의미, 우뇌는 문맥적인 의미를 파악해서 이걸 합쳐서 내 배우자가 지금 화가 났기 때문에 그 중요한 재료를 사러 가게에 가는구나 라고 하는 전체적인 온전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합쳐서 그 두 가지의 의미를 좌뇌가 파악한 의미, 우뇌가 파악한 의미를 합쳐서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완전한 의미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박한다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하다는 약간 띠용스러워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맥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죠. 얘가 지금 내가 중요한 카레를 빼먹고 와서 화가 났구나 라고 우리가 눈치껏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약문은 우리가 아까 해석을 지문 들어가기 전에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석하지는 않을게요. 잘 파악을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진을 내가 준비해 왔는데 요거랑 딱 맞는 사진을 준비해 왔어. 이 좌뇌와 우뇌가 we need to work together 이라고 하는 거, 우리 서로 같이 일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컴플리멘트를 뒷받침해주는 사진이겠죠. 재밌어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는 좌뇌와 우뇌를 각각 다른 특징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건데요. 사람마다 좌뇌가 더 발달한 사람도 있고 우뇌가 더 발달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보기엔 나는
요거만 따지고 본다면 나는 좀 좌뇌가 좀 더 발달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예술, 음악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 미술, 체육, 음악, 음미체 진짜 못했어. 대신에 정리정돈하고 체계적으로 계획 세우고 막 분석하고 요런 거는 좀 강했거든요. 나는 좀 더 좌뇌형 인간인 것 같은데 너네는 어떤 것이 더 발달했는지 한번 요거를 한번 보고 스스로 판단을 시간이 있다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재 한 번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소재는 어디 쓸까나?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소재는요, 무엇이냐면 아까 계속 말했어요. 좌뇌와 우뇌의 complement 하는 거, complement each other 하는 거, 상호 보완성이 되겠습니다. 둘이 서로 도와줘서 완전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정리를 해볼 거고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 요것만 하나만 하고 끝낸다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 동사 뒤에는요. 투부정사 구와 동명사 혹은 동명사 구가 둘 다 올 수 있는 동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이 start, continue, stop, forget, remember 5가지 동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차이점이라 하면 여기 괄호에 들어갈 것은요. 뒤에 투부정사가 오냐 동명사가 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느냐 똑같느냐 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표시를 할 거예요. 달라지면 s를 쓸게요. 똑같으면 s를 쓸게요. same의 약자입니다. 달라지면 d를 쓰겠습니다. different의 약자입니다. 자, start는 뜻이 달라질까요? 같을까요? 같습니다. same 해요. start to work 우리 교과서 지문 어디서 배웠냐면 교과서 자과에서 배웠어요. start working, start to work 둘 다 무엇을 시작하다 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래서 start to work, start working 일하기 시작하다 라는 둘 다 똑같은 뜻을 가지게 됩니다. 자, continue 라고 하는 거 우리 요것도 교과서 4과에서 배웠는데요. continue building houses for the others 요거 예문 기억나죠? 거기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요. 아빠는 continue to build houses for the poor 혹은 여기서 찾아볼까요?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네요. 여기에 continue building 여기 houses for others 혹은 continue to build 둘 다 똑같은 뜻이라고 내가 바꿔 쓸 수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또한 뜻이 똑같게 됩니다. 그러면 무언가를 계속하다 라고 하는 continue to build, continue building houses 집을 지어주는 것을 계속하다 라고 하는 똑같은 뜻을 가지겠고요. stop 요거는 우리 어디서 배웠었냐면 128쪽이었던 것 같은데 126쪽이었나? 114쪽이네요. 여기서 내가 정리를 이미 해줬어요. stop 투부정사와 stop ing가 나오면 뜻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우리 여기서 다시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둘이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D라고 한번 써볼게요. 만약에 to 부정사가 나온다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고요. stop ing 동명사가 나온다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둘이 뜻이 달라져요. 꼭 알아두길 바래요. 그 다음 forget과 remember는 약간 둘이 결이 비슷해. 둘 다 뜻이 ing가 오느냐 투부정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데요. 자, forget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나온다면요. 뭐뭐 할 것을 아까 우리 여기 적었죠? 뭐뭐 할 것을 잊다라고 했습니다. 뭐뭐 할 것을 잊어버리다, 잊다 라고 하는 거가 되고요. forget ing라고 하는 건요.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잊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뭐 할 것을 잊다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forget to buy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forget buying 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무언가를 내가 샀던 행위를 샀다라는 것을 이미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행위를 한 O 표시를 해볼게요.
forget과 remember는 결이 같다고 했죠? 뒤에 요 있다를 뜻만 달라져요. 투부정사가 나온다면 똑같이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라고 하게 뜻이 되겠고요. ing가 나온다면 뭐뭐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 라고 되겠습니다.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라고 하는 건 아직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remember to lock the door 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문을 잠글 것을 기억하는 건데 잠그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X표 표시하면 되고 remember locking the door 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과거에 문을 잠갔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잠근 행위를 실제로 행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O 표시를 이렇게 차이점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되고요. 요거 외우는 팁은 얘들아 나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요거 외우는 게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나만의 내가 외웠던 팁을 하나 주자면 요거는 to 부정사는 미래의 일이죠. 그리고 동명사는 과거의 일이잖아. 그래서 과거는 동명사잖아. 동거 이렇게 외우세요. 동거. 우리 남자와 여자가 동거하는 거 알죠? 요거는 ing는 동명사잖아. 동명사는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잊어버리다 혹은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라고 하는 거니까 과거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과 이렇게 외우다가 동거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외워서 나는 좀 서로 도움이 됐는데 혹시나 너네 또 요게 외우기는 게 조금 어렵다면 ing 동명사는 과거에 뭐뭐 했던 것을 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동과 하면서 동거 이렇게 외우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외우는 팁까지 조금 알려줬습니다. 오늘 문법까지 설명하느라 굉장히 길어졌어요. 수고가 정말 많았고요. 여기에 문법 설명하는 거 특히 우리 지문에서 나온 동사는 forget 이었습니다. 요거 꼭 ing가 오느냐 투부정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고 시험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 문법까지 설명을 듣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고 우리 한 학기 동안 어려운 남의 나라 언어 배우느라 진짜 고생이 많았어요. 정말 그만큼 실력도 쑥쑥 상승했을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고생 정말 많았고 우리는 이제 시험 끝나고 방학 좀 전 하기 전에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